의아세약간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는 30대 싱글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더 하자면 약간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며 아직까지 모태솔로입니다. 당연히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모태솔로입니다. 당연히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는 여자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술 기운이 오를 때쯤 녀석이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가게 되었습니다. 춤에는 일절 소질이 없어서 친구를 놀리는 것을 구경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헌팅을 해서 오거나 웨이터분이 쉴 새 없이 짝을 맞춰서 저 이름으로 여자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이 짝을 맞춰서 저 이름으로 여자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팀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역시 우리는 인기가 없다며 있을 때쯤 어느 한 무리가 웨이터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범상치 않은 복장과 화장을 하신 분들이 오길 기대했지만 저희들이 귀엽다며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습니다. 귀엽다며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명은 눈이 맞았는지 한 명씩, 두 명씩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같이 놀았던 여자분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같이 놀았던 여자분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이 어디냐? 며 묻길래 수원이라고 하였더니 방향이 같다며 같이 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는 잠이 들었고 몇 번이나 끼웠지만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는 잠이 들었고 몇 번이나 끼웠지만 일어나지를 못해서 결국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와서 쉽게 나왔습니다. 술이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 맥주를 꺼내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일어났는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제 침대 및 바닥에 사방에 도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 제 침대 및 바닥에 사방에 도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며 옷도 벗어 던져놓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및 베개를 빨래통에 넣고 그녀의 옷들도 대충 빨아서 널어놓았습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그녀를 닦아주었습니다. 옷들도 대충 빨아서 널어놓았습니다.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그녀를 닦아주었습니다. 모태솔로의 여자 경험이 없었던 저로서는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닦아준 후에 새 이불과 베개 3개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는 그녀가 토해서 빨래통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덮고 있으니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는 그녀가 토해서 빨래통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덮고 있으니 거실에서 장발을 덮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그녀가 와서 깨웠습니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후 미안하다며 얼른 침대로 가서 자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편하게 자라고 하였지만 집주인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같이 자도 괜찮으니 침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자라고 하였지만 집주인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같이 자도 괜찮으니 침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누워있는데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눈은 감고 있지만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치를 챈 듯 조용히 제 팔베개를 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든 척을 하였지만 그녀는 달고 있다는 듯이 내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든 척을 하였지만 그녀는 달고 있다는 듯이 내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는 보통 남자들과 달리 그녀는 지켜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화구는 아침에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지내자고 했습니다. 화구는 아침에 그녀는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증을 그녀한테서 받은 후로 저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에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바로 받거나 메시지가 바로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빨리 끝내고 같이 점심을 먹거나 제가 연차로 쉬는 날에는 그녀도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서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놀자고 부르면 언제든지 참석하겠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놀기로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놀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거의 친구들이 모여들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다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자친구와 둘이서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놈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놀러온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래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랑 있으니 다음에 놀러 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온 안주와 술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왔고 그제서야 친구들은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여자친구가 나왔고 그제서야 친구들은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모태솔로였던 저의 첫 여자친구라 보니 모든 대화와 관심은 여자친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있다가 다른 녀석도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 때 반장으로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전학을 가서 쭉 연락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 연락이 되기 시작한 친구입니다. 그린 녀석 와이프가 처갓집에 들렀다가 시간이 된다고 집에 들렸습니다. 다들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제 여자친구 이야기로 분위기가 올라가 있을 때 결혼한 유부남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친구 녀석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다들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순간 여자친구가 급하게 제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보내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둘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친구가 왔는데 오자마자 보내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조금만 놀고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들이 여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었고 술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며 방에서 잔다고 들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들이 아까 같이 찍은 사진을 유부남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나게 웃고 떠들던 유부한 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시작했고 여자친구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많이 취해서 자고 있어서 불러주기 힘든 이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친구는 벌떡 일어나 제 방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하였지만 서를 밀치며 방문을 열었고 들어가자마자 제 여자친구 머리끈을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를 밀치며 방문을 열었고 들어가자마자 제 여자친구 머리끈을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그 유부남 친구를 말리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부남 친구의 고함 소리를 쭉 들어보니 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의 아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 친구의 아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부남 친구의 분노는 저를 향해 나왔지만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등 모든 내용을 듣고 물었던 친구들이 중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은 난장판이 되고 약 1시간이 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들이 가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난장판이 되고 약 1시간이 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들이 가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적당히 치우고는 다들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남은 술을 마시는데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유부남 친구에게 빈정거리지 않고 사과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유부남 친구에게 빈정거리지 않고 사과를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다고 사과를 하였지만 이혼하기로 했다며 이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자리인데 자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쳐서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닫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닫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더 애매한 것은 여자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요즘 거라며 이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용서만 해준다면 다시 잘 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배신감을 익혔지만 션년에 없고 진심으로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신감을 익혔지만 션년에 없고 진심으로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를 하고 나중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온유라는 과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주변 가족들이 온실이른 과거 제 친구의 아내였다는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들이 온실이른 과거 제 친구의 아내였다는 과거를 알게 된다면 이해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각 한 마음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마약 판매 놔주세요. 알린 사점 갖고 꿈은 봐줄래야? 알린 사점 갖고 꿈은 봐줄래야?